네네. 오늘 제가 일단 럼베어에 대해서 럼베어랑 동주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럼베어는 이제 코딩 없이 GPT를 슬랙이나 허브스팟, 젠디스크 같은 툴 위에서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 2024년 1월에 런칭해서 현재 80개 유료 고객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사례 공유를 해주시는 동주님은 파운딩 멤버이시고 현재 PM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 전에 창업 경험도 갖고 있다고 하세요. 네, 오늘 저희 팀에 또 이렇게 사례 공유할 수 있는 좀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팀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AI 인테그레이션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좀 이제 제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8개월 동안 유료 고객사를 좀 모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들과 배운 것들을 가볍게 좀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현재 프리시드 단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사실 비슷한 스테이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현재 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좀 도전하고 있는 좀 친구의 사례다라고 좀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팀과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사용자를 어떤 방식으로 좀 확보를 했고, 어떻게 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성장했는지 간단한 좀 성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좀 제품을 만들었는지, 뭐 제품 전략이라고 저희가 목차를 좀 쓰긴 했는데, 사실 좀 제품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켰는지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의사결정 중에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 좀 질의응답 받고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두 번의 엑식 경험이 있는 파운더이신 이제 성원님과 호성님이 창업을 한 팀이고요. 그래서 제품 출시 이후에는 이제 저랑 병우님이 좀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냈다 일단은 뭐 테크니컬 기반의 약간 멤버들이어가지고 모두 코딩을 좀 할 수 있어서 어떤 과제가 좀 주어졌을 때 한 명이 그 과제를 좀 온전히 리딩할 수 있는 좀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냈다 각각의 하나의 프로젝트들을 맡아가지고 좀 오너십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성원님이나 호성님은 기존에 이제 버즈빌과 카카오라는 이제 기업의 좀 이제 그 스타트업 매각 경험이 좀 있으시고, 병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즈빌과 이제 AB180에서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쌓아오신 이제 슈퍼 개발자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과 제가 또 운이 좋게도 또 같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또 저도 이제 여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일단 미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제 저희 팀의 미션은 사람들의 인지 부하를 줄여서 단순함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인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큰 규모의 조직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느끼셨을 텐데요.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은 좀 알아야 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부담을 좀 줄이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지식을 이해하고 또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돕고자 하는 팀이고요. 이 미션을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럼베어, 플러그베어라는 제품이고요. 이 럼베어는 이제 슬랙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고객이 직접 만든 커스텀 AI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노코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예시는 이제 슬랙에서 간단하게 내가 만든 GPT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휴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례를 제가 잠깐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간단하게 좀 이제 히스토리를 공유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고객이 정말로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설을 좀 검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피봇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제품은 이제 엘라보레이트 AI라고 해서 사내 문서나 회의록 등의 내부 문서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운영 업무를 좀 자동화해주고 럼북 같은 이제 온콜 담당자가 좀 그 상황을 좀 핸들링할 수 있는 것 부분들을 이런 워크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해주는 그런 툴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한 게 저희가 현재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럼베어라는 제품인데요. 어, 현재 제품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오픈 AI 데브데이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서 공개된 게 이제 GPT스와 이제 어시스턴트 A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이제 그 제너티브 AI를 이제 코딩 없이 손쉽게 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AI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AI를 본인들의 업무에 자연스럽게 녹이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커스텀 GPT를 슬랙에 연동할 수 있는 초기 버전을 개발하여서 일주일 만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런칭 후 한 달 동안 약 600여 명의 유저와 500여 개의 조직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죠. 올해 1월에 이제 유료 플랜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후 현재 7월까지 약 80여 개의 유료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고객사에는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좀 메이저한 기업들도 유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저희 팀과 제품에 대한 소개였고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좀 8개월 만에 80여 개의 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퍼블릭 런칭을 할 때 저희가 약 한 달 동안에 600여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초기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좀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들 구독하시는 해커뉴스나 긱뉴스의 제품에 대한 런칭 소식을 알렸고요. 관련된 AI 서브 레딧이나 이제 아니면 오픈 AI에서 운영하는 대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런베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글을 올렸고, 이 외에도 프로덕트 헌트에 런칭을 하거나 그다음에 SEO 공략을 위한 여러 컨텐츠들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GPT-2 슬랙이나 아니면은 오픈 AI 어시스턴트 투 슬랙 같은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저희가 작성한 컨텐츠가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공략하면서 점점 이제 사용자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유저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와 좀 전략이 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사용자는 저희가 뭔가 엄밀하게 페르소나나 프로필을 정의해서 공략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와봐 해가지고 들어온 유저들이어가지고 되게 데모그래피나 인더스트리가 무척이나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프로필과 동기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잡스투비던 인터뷰를 좀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접점이 있었던 고객이거나 아니면 인바운드로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진짜 닥치는 대로 계속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게 뭔가 약간 제품을 사용하는데 버그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아니면 이런 기능 지원이 되나요? 뭐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정말 모든 문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인터뷰 요청을 좀 보냈었고요. 좀 다행인 게 이제 한국에는 되게 약간 좀 이런 요청에 대해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좀 약간 좀 수줍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비디오 콜에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셔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좀 인터뷰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정말로 많은 고객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잡스투비던이라는 고객 이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은 고객은 그들의 과업을 끝내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이 프레임워크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완수를 해야 하는 과업과 그 현재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제품을 고용하기 전에 처한 순간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일단 인터뷰의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제품을 어떻게 채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과 그 다음에 그 포시스 다이어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구성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이 문제를 인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처음에는 이제 소극적으로 좀 찾게 되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솔루션을 발견을 하면은 이제 구매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구매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좀 도달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구매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소비에 만족하는 단계로 나눠가지고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타임라인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네 가지 이제 제품 구매를 당기는 요인과 그 다음에 이걸 망설이게 되는 요인들을 포시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제 푸시, 풀, 엔자이어티, 헤빗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푸시는 현재 상황이나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만들게 되는 원하게 되는 좀 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진공 청소기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현재 진공청소기가 너무 무겁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면은 뭔가 약간 구매에 대해서 이제 좀 원하게 되겠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푸시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이제 풀은
뭔가 이제 새로운 해결책이 제공되는 그거에 대한 약간 어트랙티브한 부분이라든지 베네핏으로 인해서 이 변화를 좀 원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새로 출시된 진공청 소기가 가볍거나 아니면 뭐 흡입력이 좋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이게 풀로 이제 와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매를 막는 요인으로 좀 양서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제 엔자이티와 헤빗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엔자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변화, 그 불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진공청소기를 내가 샀을 때 뭐 이게 성능이 정말 좋을지, 아니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뭐 아니면은 가격이 이게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헤빗은 뭐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현재 사용 중인 해결책에 대한 게 이미 너무 이제 관성처럼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이 제품을 안 바꾸고 이제 귀찮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타임라인과 포시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좀 질문들을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품 선택의 이유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으로 그냥 고객이 그 구매까지의 여정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상황, 어떤 날,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이제 그런 결정들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추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됐을 때는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식으로 인터뷰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여기는 이제 멀처트 센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고객 피드백 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고객 리뷰에 대한 응답을 AI로 생성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유스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타임라인부터 간단히 좀 공유를 드리면은 그들은 이제 그 지식 기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AI를 학습을 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에 좀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위에서 챗 GPT를 써야 됐고 근데 GPT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약간 불편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챗 GPT 자체가 이제 뭔가 딱 공용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약간 본인의 콘솔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계정을 다 발급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되게 번거롭다고 좀 느꼈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액티브 루킹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대안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AI 커뮤니티를 탐색하던 중에 레딧에서 저희 럼베어라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구매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또 몇 가지 또 단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어쨌든 AI를 통해서 질의와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좀 액세스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워스트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시스템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이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타임라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포시스 다이어그램에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들이 구축한 AI를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여러 팀원들의 GPT 계정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이제 대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트리거가 된 게 좀 푸시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풀은 결국은 그들이 결국 이런 GPT를 업무에 도입을 하겠다, AI를 도입하겠다라는 요인은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이제 팀원들이 AI를 보다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좀 효율화하기를 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뭔가 이미 챗GPT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솔루션을 사용을 할 줄 알고 그것들을 사용을 했어도 어쨌든 동작 그 워크플로우가 동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헤빗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럼베어가 어떤 민감한 정보를 좀 유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라든지 불안감이 엔자이티로 좀 다가왔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한 후에 고객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고객군을 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W3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고객을 좀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은 우리의 서비스를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 100% 구매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기준으로 만들자가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누구를 우리의 고객으로 정의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매를 하는가. 여기서는 단순히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경험이나 그 과업을 해결하기까지의 뭔가 그런 여정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 것을 사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객군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정의한 고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고객은 일단은 회사 자체가 논테크니컬 컴퍼니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규모가 한 200에서 5천 명 정도 되는 정도의 약간 어느 정도 약간 큰 규모의 약간 그 기업에서 좀 필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제너러티브 AI를 사용을 할 줄 알고, 그리고 GPT-3를 이미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고, 그리고 대부분이 의사결정권자였죠. 약간 뭐 CEO거나 프레지던트거나 아니면 이제 VP 오브 프로덕이나 뭐 엔지니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좀 그 메이저하게 쓰고 있던 저희 고객사들은 어떤 이제 좀 그 도메인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검색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메디컬 쪽에서 환자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이제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병명이나 약간 이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원래는 의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AI로 좀 대체를 하기를 좀 원했고요. 1차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이제 GDPR 같은 약간 유럽 쪽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때 뭐 법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컴플라이언스 리뷰 같이 약간은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AI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제 고객을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고객군으로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들은 저희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통합된 맞춤형 챗봇을 좀 우리는 구매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굳이 우리한테 왜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들 대부분 의사결정권자였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들이 일단은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어쨌든 아까 봤던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 챗GPT가 나오고, 뭐 이제 엔트로픽이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AIC는 바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따라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좀 기존에도 업무 상에서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최신 AI 솔루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직에 좀 적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이 불안감이 좀 저희 제품을 구매하게 된 좀 결정적인 좀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한 고객 세그멘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한 일은 이제 랜딩 페이지라든지 콘텐츠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W3에 맞춰가지고 정의한 고객 세그먼트가 후킹할 수 있는 뭐 히어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밸류 프로포지션 그리고 콘텐츠들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실제 그 전에 가입률이 한 이제 방문자 대비해가지고 3.7%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 5.8% 정도 50%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또 공유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정의한 W3가 사실 뭔가 이게 파이널라이즈드 된 거는 아니고요. W3는 서비스의 상황이나 이제 단계 스테이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정교하게 다듬고 변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정의했던 W3에서 좀 더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고객군을 좀 계속 찾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제품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설에 기반해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을 만들 때 이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설이 필요는 하지만, 그리고 그런 가설들을 제가 실험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약간 개발 방법은 고객이 요청하는 기능을 만들고 이를 확장하는 방식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고객한테 요청이 오면은 고객과 함께 제품을 항상 만들고 이를 좀 표준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럼베어에 대한 되게 기능 지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그들과 미팅을 하고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를 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제품 개발에 좀 들어가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 그 요청을 했던 고객만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을 좀 다듬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제 이 고객군과 비슷하게 니즈가 있을 수 있는 그 프로필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나 컨텐츠를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레딧이나 관련 이제 고객과 유사한 세그먼트가 있을 법한 채널에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기능 지원되는 건 없니? 라고 또 물어보면은 또 거기서 또 제품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레이저웨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레이저 시술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이 좀 이제 저희 원했던 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문서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문서를 자동으로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팅을 잡고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를 좀 정의를 한 다음에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이제 직접 이제 요거를 이제 쉬핑을 한 후에는 이제 직접 고객이 주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개선을 해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유스케이스를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제품 출시를 하고 신규 사용자가 유입이 되는 약간 이런 플로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고객들이 와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연동된 거 이제 그 출시한 거 봤는데 다른 데이터 소스도 나는 필요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 됐을 때 뭐 다른 이제 뭐 빅쿼리라든지 약간 이런 데이터 인터그레이션 하는 다른 쪽으로 또 저희가 방향성 잡을 수 있어.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이제 동기화 기능이 출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저희의 가장 큰 빌딩인 퍼블릭 채널은 체인지로그입니다. 그래서 체인지로그에 항상 이제 수요일마다 신규 기능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유스케이스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실제 좀 이제 사용자들이 좀 후킹할 만한 그런 스크린샷이나 아니면은 좀 메시지를 가지고 뭐 GPT 채널이나 이런 서브 레딧이나 아니면 오픈 AI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뭐 신규 제품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 그 디스콰이어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빌딩 인 퍼블릭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도 빌딩 인 퍼블릭을 굉장히 이제 좀 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체인지 로그를 좀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로그는 현재 저희의 가장 큰 고객 접점이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런베어의 좀 크고 작은 업데이트를 메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로그를 보고서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한 가지 공유를 좀 드리면은 이제 커스텀 브랜디드 슬랙봇이라고 해서 고객이 이제 하나의 슬랙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여러 슬랙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럼베어의 봇이 아니라 고객사 고유의 AI 봇을 만들어가지고 구축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B2B2B 모델이라고 저희가 좀 칭했는데 이제 그들이 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의 슬랙에다가 이걸 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의 브랜드가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같이 얘기 좀 콜을 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제 미리 좀 체인지로그에다가 기능에 대한 출시 예정 소식을 좀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음. 반응을 좀 요구하고 관심 있으면 답장 줘. 이런 식으로 체인지로그에 작성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뭐 8, 9군데에서 나도 마침 딱 필요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좀 많이 주셨고 실제로 이제 고객은 아니었고 그냥 무료 사용자였는데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된 케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체인지록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좀 공유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좀 이제 저희가 더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퍼블릭 로드맵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까지는 저희가 따로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그 오픈을 하고서 저희가 딱 하진 않았는데 피처베이스라는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공개 제품 로드맵을 좀 구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개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제품 참여도를 좀 높이고 그들의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좀 좋았던 의사결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발표는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5개 정도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 1부터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좀 넓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좀 필요한 고객사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좀 트랙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고객 반응을 계속 봐야 이거를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할지 아니면 뭐 피봇을 할지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고객 제품을 본다는 건 이거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좀 단축시킬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확실히 이제 사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단은 제품 구매 전에 되게 검토 프로세스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제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드 타임이 좀 길어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단은 도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환불을 하고 의사결정권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제 구매에 대해 가지고 뭔가 따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잡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제품을 좀 초기 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기가 굉장히 좀 좋았고 또 뭐 인터뷰 요청이라든지 뭐 체인지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과 약간 인터랙션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약간 반응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빌딩 퍼블릭 전략을 사용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좀 약간 제품을 어느 정도 한국에서 키운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약간 그런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 두 번째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미국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즈라는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소개 드렸던 잡스투비던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WC를 정의하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한 멘토링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좀 제품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 성장해 나갈지 좀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쨌든 YC 프로그램처럼 또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끝에 이제 마일스톤이 그 데모데이였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팀원 모두가 확실하게 좀 몰입해서 좀 일할 수 있었던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제품적인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메일 가입을 제안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기업 메일만 이제 가입을 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Gmail에서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정의한 W3에 좀 온전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노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가입을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사용자에게 쏟는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팀원이 이제 일단은 풀타임이 뭐가 4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대응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지메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분들에게 계속 이제 저희의 리소스는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해야 될 고객을 좀 좁히자 해가지고 지메일을 좀 가입 제한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핵심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나 니즈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트라이얼 제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고 그 30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저희가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 A/B 테스트를 했을 때 최종 전환율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이제 뭐 30일 동안 사용을 하고 환불을 하는 그룹이나 그다음에 2주 트라이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미전환되는 고객이나 사실 비슷했고 대신에 이제 2주 트라이얼을 했을 때에는 그 2주 트라이얼 고객군에 대한 성과가 너무 레깅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고요. 왜냐면 2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런칭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는 2주 뒤니까 이제 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에 저희한테 2주라는 시간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2주가 끝났어요. 근데 트라이얼 기간이 끝났고 이탈을 그냥 한 그런 유저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알기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반면에 저희가 약간 치사하긴 한데 30일 환불이면은 저희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서 환불 받으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인터뷰 요청을 잡습니다. 그래서 왜 만족스럽지 못했니? 할인해줄까? 뭐가 문제니? 이런 음, 식으로 저희가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리타일을 없앤 거는 잘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좀 더 약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는 게 좀 더 낫지 음, 않을까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딩 인 퍼블릭은 다들 그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품 소식을 공유를 하니까 고객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피드백 루프가 좀 짧아졌고요. 또 이러한 성장, 저희가 사실 뭐 제품에 대한 출시 소식도 담지만 어쨌든 뭐 프로덕트 컨텐츠 런칭을 했더라든지 뭔가 중요한 메이저 업데이트를 있을 때 그것도 공유를 좀 드려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분들이 약간 저희를 키우는 또 재미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기업 포스트 문화를 가진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마음이 또 안정이 또 되고 도움도 많이 되는 음. 것 같아요.
또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완성도가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겠지, 빠르게 반응을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출시에 대한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잘했던 의사결정으로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준비한 저희 팀의 사례는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너무 약간 알찬? 진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어,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도 들으면서 질문을 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질문이 제가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피봇을 그래도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 피봇 하는데 좀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피봇을 했는지를 좀 얘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는 이제 2번의 피봇 이후에 사실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아는 일단 버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2번 피봇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에라보레이트 AI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기존에 좀 이제 그 비슷하게 이쪽으로 태핑을 하는 경쟁자나 아니면 메이저 업체들이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파일럿 AI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슬라이드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많았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니크하게 좀 만들기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당시 피벗을 결정할 때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리암 혹시 이거 듣고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안녕하세요. CTO이시자, 이제 파운더신, 이제 리암, 이게 황호성 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피봇 과정을 다 거치셨어가지고, 직접 말씀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조금 헬프를 좀 치겠습니다. 사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제품 요거 다 네, 에서 먼저 출발하자 약간 이런 접근을 했었고 머리에 불나무가 뭘까 열심히 찾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Elaborate AI는 저희 이전 회사에서 좀 경험했던 문제들이 결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유 회의나 뭐 결국은 원래 있던 원본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미 회의록이나 문서는 다 있는데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자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반응도 꽤 괜찮았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써주고 계시고 뭐 사실 가입자 수로는 저희 현재 런별보다 훨씬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유료화 하지도 않았고 안 한 이유는 저희가 뾰족하게 아까 잡스투비던이나 이제 W3를 좀 정의할 때 결국 1% 이하 뭐 몇 명까지 좁혀도 제가 특정한 어떤 고객의 문제를 뾰족하게 풀 수 있을 때 결국은 이게 과금 인사나 정말 머리에 불난 문제를 푼다라고 제가 좀 판단했는데 이게 누구나 가볍게 접근해 볼 수는 있어도 여기에 과금을 할 만큼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고 되게 뾰족하게 고객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렉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라이드 제너레이션 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인지부화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챗GPT의 다른 UX 아비트라지 도구들이라고 좀 여겨지는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게 뭐 슬라이드를 생성해 준다거나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희가 태핑하기에는 조금 경쟁도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적게 됐고요. 두 번째 제품이 현재 지금 저희가 플러그벨 런칭한 뒤에 회사 이름을 활용하기 위해서 럼베어로 다시 개명을 해서 럼베어인데 사실 저희가 럼베어라는 이름 짓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저 첫 럼베어라는 제품이었고요. 저 제품은 이제 데브옵스 혹은 SR이라는 직군의 어떤 굉장히 챌린징한 어떤 문제죠. 또 서버 장애나 이런 인프라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좀 깊고 확실하게 해결해 보자 AI를 통해서 이런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 2명인 팀이었고 어, 여러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데브옵스나 이런 SR이 조직이 존재를 하려면
회사가 꽤 커야 돼요. 적어도 시리즈 A, 음, 시리즈 B는 돼야 되는데 그런 회사의 인프라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심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기본적으로 거절을 하시죠. 네, 그래서 고객 리드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뭐 3개월, 4개월 이야기를 해도 다 어, 괜찮다라는 반응이지만 실제로 이제 인티그레이션까지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품을 닫지는 않고 이제 파일럿 고객사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플러그베어라는 아이디어에 좀 동시에 어찌 보면은 뛰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플러그베어가 트랙션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저희가 모든 리소스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아까 SEO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SEO 상위 노출시키는데 얼마나 걸렸고 혹시 그거 관련해서 팁이 좀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이게 언제 상위 노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음, 모릅니다. 일단은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계산을 하면 다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당시에는 되게 좀 초창기였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되게 여러 채널에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물론 SEO를 이제 고려를 해서 컨텐츠를 발행을 했겠지만 이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후행적으로. 그래서 음, 언제 정확하게 좀 이제 이게 좀 상위 노출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알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키워드에 대한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뭔가 뾰족한 뭔가 약간 그런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구글에서 뭐 사실 뭐 콘텐츠 질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웹페이지 자체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를 통해서 약간 뭐 랭킹을 매긴다라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 그냥 저희한테 좀 효과가 있었던 거는 일단은 미디엄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했다인 것 같아요. 저희 음, 자체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웹사이트에도 있기는 한데 이제 거기로 유입되는 유저들보다 확실히 이제 미디엄을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좀 더 약간 그런 이제 SEO 좀 유리한 도메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디엄이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활용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이상의 클로는 현재까지는 크게는 저희가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음. 네. 저 해커뉴스랑 레딧 쓰신 거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네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일단 가입해서 쓸 수 있는 MVP 정도까지 만들고 저기 올리신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랜딩 페이지 정도 잘 만들어 놓고 뭐 일단 웨일리스트부터 받는 시점에 좀 글을 올리셨었나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피봇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럼베언 아마 지금 현재 제품 출시한 후에 본격적으로 잠깐 포스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리안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럼베어 제품은 MVP를 워낙 빠르게 개발해서 있는 제품을 바로 런칭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웨일리스트나 그냥 심지어는 독 사이트만 런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음, 네, 혹시 저도 답변 되시나요? 궁금한, 네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커뮤니티에 그 올리다가, 이렇게 글 써서 올리다가 밴 당한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레딧이 됐건, 아, 네네. 커뮤니티가 됐건.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한 혹시 팁이 있으신지. 일단 밴 많이 당했습니다. 밴 많이 당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널에서는 영구 밴도 당했었고요, 계정. 네네네.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제품을 홍보를 하진 않고, 사실 거의 다 가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좀 효과적이면서도 좀 이제 안 잘리는 아슬아슬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구축을 했는데 편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음, 내 스토리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좀 효과가 좋고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좀 되게 유의미한 좀 유입이 좀 많았던 것들은 그냥 내가 슬랙에다가 GPT 챗봇을 뭐 10분 만에 그냥 구현을 했다. 이거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면은 내가 따로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을 좀 모았던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좀 저희한테는 좀 제일 잘 워킹했던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어,
좀 가장 잘 워킹하는 채널이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반응이 제일 좋은 거는 챗GPT 채널인 것 같아요. 챗GPT 채널이 일단은 음, 그 레딧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브레딧 랭킹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재 음, 온라인 접속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챗GPT 채널이 굉장히 이제 메이저한 채널이어가지고 트래픽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올리는 게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 오픈 AI 채널 서브레딧도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 서브레딧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약간 더 작기도 하고 또 거기는 조금 더 그런 간접 광고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모더레이터 분들이 바로 그냥 밴 때리는 경우들도 음, 있어가지고 잘 잘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브 커뮤니티 쪽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오픈 AI 데브 커뮤니티에도 비슷하게 유스 케이스 같은 걸 소개하면은 음, 거기서 실제로 좀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뭔가 콘텐츠가 너무 광고성을 좀 띠거나 약간 이제 뭔가 좀 수상한 뭔가 그런 그 패턴이 좀 감지가 되면 밴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태핑을 해볼 만한 채널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미팅을 되게 많이 강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좀 잘 워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항상 이 그거를 알면서도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음. 그거를 하시는 팁이 있으실까요?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의사결정권자랑 미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팅을 한 게 아니고요. 음. 들어와서 가입을 한 유저가 의사결정권자들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왜냐면은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툴은 되게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그 찾아보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음, 리더시다 보니까 팀에 뭔가 새로운 툴을 도입하거나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분들이 그 오가니제이션의 첫 유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컨택을 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냥 의사결정권자였던 거죠. 약간 그래서 음, 저희가 뭔가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컨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요. 네. 음.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 첫 미팅에서 클로징 하는 데까지 보통 몇 번의 미팅을 하시고 얼마나 걸리는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세일즈 미팅은 아니었고요. 그냥 보통 네. 저희가 지금 제가 많이 했다라는 인터뷰들은 이미 구매로 전환된 고객들이거나 음,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구매로 전환이 된 클로징이 된 고객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저희의 세일즈 없이도 그냥 인바운드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구독을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음, 많아가지고 대다수여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한 거여가지고 실제로 뭔가 아예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뭔가 리치아웃 해가지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 그 세일즈 파이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에 지금은 해왔, 네네네. 대부분 다 인바운드로 들어오셔서 맞습니다. 전환이,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컨텐츠 마케팅을 좀 꾸준히 해서 그 글들을 보고 음, 찾아오시는 분들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음, 인터뷰는 그렇게 해서 이미 고객이 됐거나 사용자인 경우에 좀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주로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게 가설을 갖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이제 기능 요구 사항을 듣고 그거를 만들어가면서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근데 기능 요구 사항을 들어줬는데 처리되는 경우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거는 좀 네네. 어떻게 방지를 하시나요? 아, 요구사항을 들어줘도 천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더 약간 그 고객이 직접 뭔가 기능이 인볼브 됐을 때 뭔가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음, 기억나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음,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고객이 요구사항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그 요구사항을 이제 줬는데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음, 고객이 이런 제품을 원할 거다라는 걸 몰라서 세우는 게 가설인데 이제 이거는 이미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미 아는 상태니까 이 음, 사람과 비슷한 이제 우리가 뭔가 약간 고객 세그먼테이션을 클러스팅을 잘 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훨씬 더 그런 제품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더 유효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어떤 요구사항을 좀 안 들어줄지 이런 결정도 내리시나요? 아니면 네. 다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다 들어주진 않고요. 네. 그 저희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음. 이 기능이 있으면은 전환이 되겠다. 약간 이런 음. 것들은 좀 빠르고 아니면은 실제 이 기능을 뭔가 애드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업셀링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음. 팀 플랜이나 프로 플랜이 있는데 이런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플랜 업그레이드를 뭔가 약간 유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제일 좀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음. 이제 고객분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음. 들면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 뭔가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AI를 통해서 음. 뭔가를 해보려고. 이런 음. 경우들은 사실 우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되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소스 인테그레이션은 되게 일반적인 니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체인지 로그로 좀 전환이 많이 되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게 좀 신기한 것 같거든요. 그 체인지 로그를 보고 전환되는 이유가 혹시 뭔 거 같으세요? 일단은 고객분들 중에 말씀 주셨던 것들은 일단은 가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메일 구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 사용을 조금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고객 중에 뭔가 허브스팟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해보거나 하는 니즈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일단 슬랙으로만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음. 허브스팟 런칭 소식을 드리면서 본인들도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뭐 전환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커스텀 슬랙봇 같은 음. 이제 그들이 직접 그들의 브랜드로서 세일즈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본인들의 그냥 뭐 업무 툴로서 그냥 툴의 약간 일부로서 그냥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뭐 추가적인 전환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료 고객이 아니라 그냥 무료 사용자들도 기본적으로 이걸 다 구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사실 이런 약간 업데이트 소식을 지금 잘 안 읽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한국 분들 좀 메일 확인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약간 뭐 미국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픈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음. 다 읽어보시고 피드백 주시고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좋은 채널로서 저희가 좀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오픈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요거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30%는 넘었었던 것 같아요. 한 3, 40% 음.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음. 그리고 그럼 이 체인지로그는 다 그냥 뉴스레터로만 배포를 하시는 거죠? 막 그거 이거를 또 다른 데 배포하고 그런 거는 아니신 건가요? 실제 저희 그 홈페이지에도 같이 이제 그 배포는 하고 있고요. 그 외 음. 채널에 저희가 따로 현재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이 GPT가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격 프라이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회사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음. 럼베어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정하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직접 뭔가 모델을 호스팅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 고객분들이 직접 오픈 AI의 플랫폼이나 엔스로픽에다가 본인들의 약간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 계정으로 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중개해주는 음.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정해진 딱 스태틱한 딱 구독료만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많은 고객들, 약간 AI에 친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계정이 없거나 뭔가 음. 그걸 생성하는데 세팅하는데 좀 허들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그냥 매니지드하게 좀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은 현재는 과금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뭔가 뭐 이거는 뭐 한도가 있는 거야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리밋을 걸어놓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요것들을 좀 어떻게 업셀링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그냥 토큰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AI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을 정의를 해가지고 과금을 하는 구조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이게 LLM 모델 아웃풋이 좀 안 좋아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런가요? 네네. 좀 어느 정도 돼요? LLM 아웃풋이 안 좋아서 처음되는 경우는, 사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이 천의 좀 기준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약간 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저희가 어쨌든 프리트라이얼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구매 후 30일까지는 환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음. 저는 이탈하면 바운스 레이트로 보긴 하는데, 어, 정확하게 따로 그 수치를 발라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모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은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 저희가 뭐 약간 이제 뭐 천이 되면 결국 이제 그 리진은 사실 적어놓고 사람들이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 앱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들은 크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좀 약간 쓰셨던 것 같고 근데 뭐 일단 뭐 이유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유를 안 적어 놓고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천대인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를 트래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델 퍼포먼스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셨던 고객분들은 좀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좀 이거를 좀 올리는 게 사실 또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들어왔을 때 좀 LLM 모델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튜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이드 좀 드리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인 약간 그런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템퍼레처라든지 타피 같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좀 더 그 용례에 맞게끔 좀 미세 조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저희 런베어 이제 그 콘솔에서 다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이드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8월에 좀 계획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부정확한 답변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그 트래킹 할 수 있게끔 고객이 예를 들면은 뭐 슬랙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질문이었다 하면은 뭐 이제 뭐 텀즈업이나 텀스다운 이모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뭔가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대시보드에서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뭔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에 대한 정확도를 이제 직접 좀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들이 직접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약간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음. 혹시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지금 팀이 다 미국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 일단은 저희 대표인 지금 성원님이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시고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질의에 좀 답변해 주셨던 호성님이 이제 곧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좀 가실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고객분들의 대부분이 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접 고객들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팀들은 아마 미국으로 좀 세팅이 될 거고요. 마케팅이나 세일즈 쪽은 다 미국으로 좀 세팅이 될 거고 이제 제품 만드는 곳은 이제 아마 한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이제 병훈님은 지금 한국에서 계속 좀 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약간 이런 케이스가 사실 몰로코랑 샌드버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성공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유저 인터뷰, 그 고객 인터뷰가 다 화상으로만 이루어지시는 거였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비디오 콜로 이루어집니다. 네. 어, 거기서의 좀 한계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음, 어, 한계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대면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어가지고 못 볼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냥 이게 비대면이어서 더 뭐 전환이 안 된다. 아니면은 음, 좀 그냥 어려움이 있다? 좀 음, 약간 막연하긴 한데, 네. 음. 어, 크게 아직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인터뷰에 대한 진행을 이제 성원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원님이 음, 사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차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가 다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뷰 그렇게 많이 참석은 안 하거든요. 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인터뷰에서 뭔가 크게 뭔가 비대면이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좀 약간 그 이게 약간 좀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와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느꼈던 포인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이제 마지막 장표에서는 좀 좋았던 의사결정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혹시 안 좋았던 의사결정들은 있을까요? 네네. 안 좋았던 이사결정들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막 이거 사실 슬라이드 준비할 때 그것도 넣을까 했는데 뭔가 음.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안 넣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6월에 좀 의도적으로 뭐 5월까지가 저희가 테크스타즈 프로그램이 음, 하는 데였고 6월부터는 약간 좀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4명 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일정 맞춰가지고 약간 좀 쉬는 시간도 가지고 하면서 약간은 좀 이제 비즈니스 섹션이 모멘텀이 살짝은 좀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때 를 돌이켜 보면은 그 먼슬리 골이 좀 약간 확실하지가 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지금은 약간은 좀 정비를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뭐뭐를 하자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정확한 뭔가 그런 석세스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프라이머리 KPI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7월부터는 조금 더 뾰족하게 좀 그 어떤 딱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뭐에 집중을 해야 될 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그 KPI를 뭘로 딱 잡을 건지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좀 잡고 음, 가가지고 좀 그다음부터 좀 중심이 좀 잘 잡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음. 혹시 그 호성님 혹시 좀 생각나시는 좀 아쉬웠던 의사결정이나 후회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까요? 좀 공유해 주실 만한? 저도 사실 잘 떠오르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정답이었는데 내일은 오답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정반대의 결정을 한 2주 상관으로 놓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 트라이얼이나 저희 무료 플랜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앴는데 그게 어떤 순간 또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걸 다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거는 저희한테 있어서 데이터 포인트로서 어떤 다 학습의 어떤 그거인 것 같고 레코딩을 잘하고 그걸 후에 또 비슷한 고민이 있었을 때 지금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어, 나무님, 네, 네. 저 뭐 발표해 주신 거랑은 좀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오픈 AI 같은 데서 사실 어떤 피처 내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딱 해당하는 뭔가 그 스타트업들이 사실 웃어서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럼베어 팀의 그 경쟁 우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음. 궁금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례로 이제 그 뭐 GPT-4 옴니가 발표가 됐을 때 그런 보이스 같은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 기존에 약간 AI를 약간 이제 디바이스화 해가지고 약간 스마트폰처럼 사용하게 되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기도 이제 망했다 막 이런 소리가 좀 들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 어떤 발표가 있을 때마다 뭔가 되게 여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사실 이런 게 좀 겹치면 좀 힘들기는 하죠. 근데 뭐 여기서도 사실 특정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 저희가 아까 전에 그 WC를 정의를 할 때 결국은 100% 구매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고객 세그먼트를 좁힌다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더 되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니즈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제너럴한 솔루션에서 제공해주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제품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버전의 제품에서의 뭔가 디펜서빌리티를 질문을 주시는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오픈AI 나오면은 이제 물론은 이제 그게 또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어쨌든 제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발표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경쟁 위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가 그런 약간 빅테크들이 하는 비즈니스랑 겹치는 경우 지금 현재도 비슷하게 약간 제표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표에서 이번에 이제 뭐 센트럴이라는 프로덕트를 내면서 그들 자체적으로 저희랑 비슷하게 AI를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쓰시거든요. 왜냐면은 제피어가 굿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막상 써보니까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쨌든 이제 이제 생산성 관련된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버티컬한 커스터머 세그먼트만 잘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강점이라기보다는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생존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네, 사례 공유랑 이렇게 설명들 다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중간에 참여해주신 리암 황 이렇게 네. 부르면 되나요? 제가 영어 이름 리암님? 써가지고 네네네. 네네 리암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각이 하나가 났는데 이거를 네네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네네 뭐냐면은 그 아마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그 초기 멤버분들이 되게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되게 상황이 좀 불안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제품이 실제 생각보다 뭐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거나 했을 때 이제 뭐 파운더분들도 그렇고 약간 파운딩 멤버분들도 그렇고 약간 흔들릴 수 좀 있는 것 같고 불안함도 되게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 되게 그 원원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팀에 합류를 해서 4명밖에 없는 회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그 대표인 성원님이랑 계속 원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원원을 하면서 좀 그런 제 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엔자이티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좀 몰입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무리 좀 작은 기업이어도 좀 작은 작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들 지금 집중하고 있겠지 아니면은 다들 지금 별로 그냥 다 같은 골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헬스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원어원 해서 모든 팀원들이랑 항상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리암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